자, 이번 시간에는 조립품의 부품 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있는 시트 말고 새 시트를 하나 만듭니다. 조립품이기 때문에 시트의 크기를 A2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립품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예제 파일에서 저희가 이제 래크 피니언 구동 장치라고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이 부품을 조립품을 여기다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척을 1대1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었으니까 표제란을 위로 올려버릴게요. 표제란을 위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품 리스트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탭에서 부품 리스트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참조된 조립품에서 BOM 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볼게요. 선택해서 얘를 이제 열기 명령을 클릭하면 조립품에 가게 되는데 조립 탭에서 BOM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탭이 모형 데이터와 구조적, 그 다음에 부품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부품 리스트에 리스트업을 시키려면 구조적이나 부품만 둘 중 하나가 된 상태에서 작동불능돼 있죠.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를 그냥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BOM 뷰 사용이라고 바꿔주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도면으로 돌아가서 부품 리스트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고 여기다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부품도가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죠. 일반 구매품하고 일반 가공품하고 구매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바꾸려면 이제는 부품 리스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BOM에 가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썸네일을 여기 빼버릴게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여기는 항목 정렬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컨텐츠 센터에서 뽑아온 건 자동 구매품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래크가 이제 구매품이다. 그러면 이제 BOM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이 래크 부품을 더블 클릭해서 확장하면 여기서 구매품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구매품은 구매품대로 맨 아래쪽에 모아놓고 가공품은 가공품대로 위에다 모아놔야겠죠. 그래서 항목 정렬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정렬 기준을 BOM 구조로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구매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죠. 또 하나 항목 정렬한 다음에 두 번째 정렬 기준을 이제 예를 들어서 부품 번호다. 그럼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단위 수량이다. 그러면은 수량이 많은 것부터 이제 적은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바로 그것인데 오름차순은 무조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가는 거고 내림차순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다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 다시 번호 매기기를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쭈루루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문제가 뭐냐? 이 CAD 파일에서 보면은 요게 조립품이에요. 조립품에 있는 건데 이 CAD 파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번부터 15번까지는 이제 가공품이고 그 다음에 50번부터 구매품을 하게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매품이 딱 50번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쭉 이어져가 있죠. 요게 맞겠죠. 이게 왜냐면은 설계라는 것은 항상 수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9번에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제 부품이 추가되면은 10번에서 여기 중복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품 같은 건 좀 멀리 이제 그 시작 번호가 좀 멀리 떨어져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번부터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자, 구매품 이 영역을 쭉 드래그 한 다음에 항목 다시 번호 매기기입니다. 그래서 시작값을 50으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번호도 원래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순서는 뒤죽박죽인 채가 맞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부품 리스트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자, 50번부터는 자, 밑에 이렇게 내려가게 바뀌어 있게 됩니다. 자, BOM은 아까 조립품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보시는 바대로 자, 이렇게 부품 리스트를 직접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BOM 명령을 클릭하셔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 자, 여기 뭐냐? 그 재질을 좀 바꿔볼게요. 재질은 여태까지 생각하시기에는 그 부품 하나하나 들어가서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걸 생각하셨겠지만은 BOM 리스트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모든 부품의 재질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자, 열 선택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 사용자 화에서 재질 항목 있죠? 얘를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다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럼 재질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자, 원하시는 재질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SS400 같이 이제 많이 쓰는 재질이 있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서 이제 SS400 같은 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요게 그 붉은 점 있죠?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상태로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로 쭉 내려버리면은 이렇게 복사 재질로 바뀝니다. 다 복사 재질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재질들을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스프링 와셔, 얘네들도 구매품인데 칼라, 커버. 자,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레크는 구매품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 와셔 M6도 구매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항목 정렬을 이렇게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항목 다시 번호 매기에서 다시 번호 매기고 그 다음에 구매품 라인들은 쭉 데려간 다음에 항목 다시 번호 매기기를 해서 시작값을 50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크도 바꿔야겠네요. 레크도 예를 들어 뭐 SM 다시 봅시다.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종료하면은 자, 부품 리스트가 바뀌게 되고 지운 다음에 다시 부품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렬된 부품 리스트가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자, 여기서는 보세요. 가공품하고 구매품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딱 간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가공품은 칸을 여기 두 칸을 씁니다만은 구매품은 사용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틀렸구나.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육각 소켓 머리캡 나사고 얘가 ISO 476이 M3이면 얘네 둘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가공품 리스트하고 구매품 리스트가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이 틀려요, 서로. 그래서 우리는 가공품 리스트형 구매품 리스트를 따로 만들고 구매품 리스트형 그 부품 리스트를 따로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기준이 가공품 리스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수정한 다음에 구매품 리스트는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품 리스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카피아 부품 리스트에서 기본 열 설정에서 필터 있죠,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자, 필터 항목 정의를 어떻게냐? 여기서는 이제
이 필터를 왜 쓰냐면 여기서 구매품을 안 넣을 거거든요. 가공품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터를 확장해 보면은 자, 구매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품 항목만 넣을 것이냐 아니면 구매품 항목 없음을 할 것이냐. 그래서 구매품 항목 없음을 한 다음에 자, 필터 추가를 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부품 리스트를 자, 이렇게 쭉 뽑아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부품 리스트가 이제 없게 되죠. 아, 여기 하나 문제가 있네요. 제목이 요거는 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에 가가지고 자, 제목을 다시 위로 가게 이렇게 바꿔버린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부품 리스트, 이제 구매품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구매품 리스트는 다시 한번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에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 이거를 살짝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메카피아 부품 리스트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 스타일로 바꿔버립니다. 네, 새 스타일로 그 복제를 합니다. 메카피아 구매품 리스트. 됐죠? 여기서 뭘 하냐면은 자, 제가 아까 뭐랬죠? 이 둘의 속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 선택자에 간 다음에 디스크립션하고 디멘전이 서로 틀려야 되죠? 여기서 웨이트는 없어요. 제거해버리고 디멘전을 위로 이동시키고 디스크립션을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설명을 이제 디멘전이 아니라 여기가 디스크립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디멘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의 이제 크기도 서로 이제 바뀌어야겠죠. 여기는 이제 5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 되겠죠.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빼냐면은 부품 리스트에서 이제 얘를 클릭해서 확인한 다음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구매품, 가공품 리스트는 디폴트를 빼는데 구매품 리스트는 이제 디폴트를 뽑자마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자, 주석에서 자, 표준에 따른 메카피아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의 스타일을 우리가 메카피아 구매품 리스트를 만들었죠. 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속성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구매품이 안 들어오고 가공품만 나오게 되죠.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다시 한번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을 한 다음에 자, 구매품 리스트죠. 먼저 할 것은 필터입니다. 필터에 들어가서 아까는 구매품 항목을 없음을 했었는데 얘를 편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구매품 항목만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종료해보면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스타일을 메카피아 구매품 리스트로 해주면은 자, 이렇게 50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자, 뭐가 이제 부족하죠? 첫 번째는 자, 여기에는 제목이죠. 제목띠. 제목띠가 텅 비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자,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서 제목띠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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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트 키 눌러서 다 지워버린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메카피아 구매품 리스트를 다시 적용해주면 제목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요 색깔이네요. 그죠? 색깔. 자, 색깔은 요게 지금 현재 선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색상을 따로 바꾸는 옵션은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 선홍색 전용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야지 뭐 그죠? 어디 갔냐 부품 리스트 얘하고 똑같은데 색상만 선홍색이니까 얘를 새 스타일로 해가지고 자 구매품 리스트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색상만 선홍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타일을 메카피아 구매품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아이고, 이건 지웠다 다시 빼야겠네요. 자, 다시 지웠다 뺀 다음에 스타일을 맥카피아 구매품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안 바뀌네?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왜냐? 구매품 리스트를 만들면 뭐예요? 이 녀석을 맥카피아 구매품 리스트에 가서, 자, 데이터 항목에 있는, 자, 이 녀석의 글꼴을 구매품 리스트용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속성 항목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재질 항목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두 줄로 됐는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텐츠 센터 항목을 이제 제대로 다뤄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도 완벽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BOM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가 여기서는 제가 예제용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볼트너트 베어링 와셔도 다 컨텐츠 센터에서 뽑아오되 사용자로 뽑아왔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똑같은 렌치 볼트 M4의 10을 뽑아 볼게요. 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한 다음에, 자, 렌치 볼트 M4의 10자리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줄이고 너무 크니까. 자, 필터를 GC로 바꾸고, 포켓머리, 이 녀석을 뽑아올 때, 지금 일반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다 클릭해서 뽑을 때 M4의 10자리를 뽑게 될 때 있잖아요. 사용자로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말고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M4의 10자리로 똑같은 걸 뽑게 되면은, 자, 이렇게 뽑히게 되죠. 근데 마크가 틀립니다. 그죠? 이렇게 뽑힌 놈은, 자, 제가 몇 개를 더 뽑아볼게요. 컨트롤 C, V 몇 개 뽑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거는 일반 컨텐츠 센터 부품이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자, 그렇게 하면은 밑에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6개짜리가. 근데 회사마다 여기 볼트너트 베어링 와셔까지 정확하게 부품 리스트에 리스트업을 시키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현장에다가 그냥 통에다 사놓고 그냥 대충 쓰는 회사가 있거든요. 볼트까지 정확하게 리스트업을 시키는 회사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이런 것까지 다 부품 리스트에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 구매품 리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알아볼 겁니다. 이 부품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자, 요거를 빼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부품 리스트 스타일 편지에 가서 맥카피아 구매품 리스트죠. 여기다 필터를 하나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냐면은 필터에다가 표준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온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표준 컨텐츠만 할 거냐? 아니면 컨텐츠 센터 없음으로 갈 거냐? 없음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온 부품들은 여기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얘를 한 다음에 스타일을 다시 하면은, 자, 56번이 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일반 구매품 리스트만 뽑느냐, 아니면은 컨텐츠 센터에서 불러온 볼트너트 베어링 와셔에 대한 리스트업만 해서 뽑느냐, 혹은 아예 나타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품 리스트까지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부품 리스트의 칸의 높이인데, 이거는 제가 언급을 아까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높이를 설정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0.9가 뭐냐면은 텍스트 크기는 빼고 그 안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한 치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높이가 얼마였지? 해가지고 이 녀석의 높이를 얼마냐 얘가 6mm다. 그래서 얘 6mm 하면 되겠네? 그러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엄청 길어지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아니라 단위를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 있는 걸 값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단 크기를 맞춰주면 됩니다. 한 번 크기를 맞춰주면은 자, 됐죠? 한 번 크기를 맞춰주면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처음만 고생하면 됩니다. 물론 자, 이거는 자, 구매품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부품 리스트에 대한 것이 자, 끝이 났습니다. 자, 부품 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